이제 오늘은 상담을 다녀왔는데 사실 상담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냈던 것도 상담을 계속 하다 말다 하니까 더 그랬을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꾸준히 해야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사실 상담이라는 게 뭔가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성체가 있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다니듯이. 그래서 자꾸만 그만두고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가고 하는 행동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19살 때부터 상담을 받았던 맨 처음 선생님으로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분과 함께 다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고 일주일 전에 첫 회,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는 못 뵌 지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근황 얘기하느라고 별다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무맹랑하게 시간 보냈나? 아, 역시 상담에서 내가 얻을 게 없나? 라는 의심을 또 다시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나는 상담의 목적을 좀 명확히 정하고 가야겠다. 오늘 상담은 하면서 되게 많은 퍼즐을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퍼즐을 조합하는 거에 대한 힌트도 얻었던 것 같고 일단은 우리 MBTI라는 게 요즘 유행을 되게 하면서 사실은 우린 이 MBTI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데 또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한층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가두거나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가서 얘기를 했던 건 상담의 목적이었고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목적은 why, 이유고 목표는 what, 무엇을, wish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담의 목적은 알아차린다. 원하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것과 같다. 약간 내가 상담의 목적이 지금에 있어서는 불안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나아갈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구분해서 나에 대해 알아차리는 걸 상담의 주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더 이상의 상담을 의심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최근에 들은 말이 뇌는 잘 속는다라는 말이고 버티면 버텨진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도 버티라고 이제 일을 막 늘리기도 하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뇌를 속이는 게 아니라 뇌가 변화를 하고 버텨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그건 차이가 있지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서 힘이 생기는 거. 오늘도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인프제 얘기도 했거든요. 제 성향은 INFJ, 인프제이기 때문에. 근데 인프제들끼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난 꼭 인프제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 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속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잘 하는데 나는 눈치가 없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굳이 또 나서 약간 이런 부분. 네, MBTI라는 게 하위 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용어로 옵스 변인이라고 부르는 원래 범위에서 벗어난 걸 뜻하는 게 있대요. 인프제 사이에서도 밑으로 뻗어나가는 그 많은 것들 사이에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다 라는 거죠. 사람은 이제 기억이라는 걸 할 때 뭐가 중요한 것 같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심도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 중요하다. 내가 거기서 감정을 느끼는가. 관심도가 있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격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누군가와 놀 때 진심으로 재밌게 노는 순간보다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나? 의심하고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불편하게 하고 있진 않나? 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노는 거를 진심으로 즐겼던 적은 사실은 되게 비중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것도 그렇고 좀 여러 방면에 있어서 기억을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속 얘기를 곧잘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중요도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26살이 돼서 지금 이 나이가 돼서야 조금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예 몰랐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들어올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인간관계를 내가 점점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참 스스로한테 별로더라고요. 나 왜 사람을 가려봤지? 내가 원래 그랬던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나랑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땐 이랬다, 저랬다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같이 있을 때 편했나? 내가 즐거웠나? 그 사람이 날 불편하게 안 했나? 이런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남들도 다 그렇다. 제가 듣기로는 합리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 남들도 다 그래란 말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위로, 질책, 합리화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들이 그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남들도 다 그래. 그럼 내가 안 힘들어지.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들은 다 이래. 넌 왜 그래? 남들이 그러면 내가 다 그래야 돼? 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다루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을 찾아 나서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일이고 대학원을 가면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것을 배우듯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이기적인 성향은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만난다 라고 판단한다는 설명을 들어주셨고 그냥 이 말 자체도 또 어떤 방면으로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성향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표출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 생각만 할까라고 느낀 적도 많았고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사실 많았고 그런데 그거를 다스릴 줄을 몰랐던 거지 얘기를 조금 또 다음에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프제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ESTP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때문에 약속을 엄청 많이 잡아요. 어떻게 버텨야지 라는 생각. 극단적으로 힘들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T 성향도 드러나고 P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 때 ENTP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안 좋은 결과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내가 목적성을 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한 행동으로서 의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관점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기본적으로 NF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낀대요. 우린 형체가 없어. 뭔가 생각하고 느끼는데 ST인 사람들은 그거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사실 이거를 저도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 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걸 형체가 있게 해주는 그래서 안정적인데 나랑 너무 달라 그래서 불편해 이거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 나는 어차피 앞으로도 ESTP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 거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대체 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넓어질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허용 범위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타고났고 심리 검사를 했었을 때
기질 자체가 예민한 친구로 나오더라고요. 반반이었어요. 그렇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 반,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 반. 왜냐면 그렇게 나온다는 건 내가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로서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바뀌기 쉽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퍼즐이 하나가 있으니 주위 퍼즐이 여러 개 찾은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찾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융합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 때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심리학자인지,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걸 토대로 얘기하시기를 사람의 성격을,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퍼즐로 끼워 맞추는 데 있어서는 1차원이나 2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봐야 된다. 3차원이 안 되면 4차원적으로 봐야 된다. 4차원은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MBTI라는 게 있는데, 애니어그램이 똑같이 나온다고 MBTI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은 똑같은데 왜 MBTI는 다르게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욕구고, MBTI는 표출되는, 좀 더 윗바닥에 깔려있는 표현, 표출이라고 따졌을 때 이게 2차원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맞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가 맞는다고 그 사람이랑 무조건 맞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랑 대화가 좀 통하고 싶을 때 인프제를 많이 찾아 나섰는데 인프제들이 저랑 다른 면도 꽤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인프제들끼리 잘 통하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얘기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집에 와서 다시 녹화를 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상담을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퍼즐 조각을 찾고 그걸 끼워 맞추고 나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면 조금 더 나를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 인생도, 가족 관계도, 인간관계도, 연애까지도 되게 수월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지금 시각은 오전 2시 14분. 빨리 자야겠네.